예, 오픈 비즈니스 창업 디커플링 이제 4장에서 6장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내용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디커플러가 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죠. 예,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 설계하는 프로세스가 나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는 현재 비즈니스 모델 또는 표준 비즈니스 모델을 구체적으로 명확화하는 것입니다. 신생 기업의 입장에서 보는 기존 사업이나 활동에서 고객을 멀어져야 만들기 때문에 현재 비즈니스 모델을 명확하게 만드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2단계입니다. 일단은 현재 나온 비즈니스 모델 또는 표준 비즈니스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디지털 비즈니스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정보화를 그대로 만드는 거죠. 표준 사업 또는 기존 사업을 기반으로 해서 디지털 비즈니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3단계에서는 그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을 기반으로 추가적인 혁신 방안을 도입을 한 겁니다. 따라서 1단계, 2단계, 3단계를 거치게 되면 파괴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트위치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위치는 온라인 게임 중계 플랫폼을 이제 말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시작의 동기는 이겁니다. 전통적으로 게임을 즐기는 경우에 아이들이 친구들이 모여서 친구 집에 모여서 새로운 게임을 찾아내고 서로 게임을 하는 걸 구경하고 더 잘하는 방법, 게임을 잘하는 방법을 서로 익히고 함께 게임하면서 즐기는 것이 전통적으로 게임을 즐기는 그 아이들의 그 행동 패턴입니다. 이게 이제 전통적인 방식의 업무 프로세스, 비즈니스 프로세스는 1단계처럼 즐기는 거죠. 이제 이 방식을 트위터는 2단계에서 자동화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러니까 디지털로 프로세스로 바꾼 것이죠. 아이들이 거실에 둘러앉아 다른 아이가 게임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이야기를 하는 경험을 디지털화한 게 바로 트위치의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2단계까지 한 겁니다. 3단계에 가서는 그중에 뛰어난 게임 플레이어를 고용하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전문 게임 플레이어가 자기가 취미 생활로 열심히 하는 것들을 수익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이제 수익금들을 이제 분배해 주고 그다음에 광고 수익을 붙여준다든지 해서 열심히 게임을 잘하는 친구들이 열심히 게임을 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소위 말하는 당근 효과를 있었고요. 당연히 수많은 참여자들은 그 게이머가 하는 게임을 구경하고 또 팬도 생기는 이런 플랫폼들을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1단계, 2단계를 거쳐서 3단계에서는 비즈니스 혁신의 모델이 추가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트위치의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의 예시입니다. 그럼 딥커플러의 입장에서 볼 때 5개의 공식이 있습니다. 5단계, 5단계 공식이 있습니다. 1단계는 이게 되게 오늘 중요한 얘기입니다. 목표가 되는 세그멘트, 목표 고객 시장의 고객 가치 사슬을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때 그냥 대략 대충 고객의 가치 사슬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상세하게 타겟 세그멘트의 다양한 욕구 상황들을 드러나도록 고객 가치 사슬을 그려야 됩니다. 상세하게 고객 가치 사슬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질문들을 막 던져서 이것들을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질문의 예시가 나와 있죠. 책에서는 이제 자동차 사례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언제 새로운 자동차 필요로 하는가? 실제로 언제 새 차가 필요하냐? 그때 상황들을 뭐 기록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정확히 어떤 식으로 자동차 브랜드를 파악하는가? 그러니까 특정 자동차 브랜드에 가지고 있는 이미지 생각, 어떤 상황에서 이 차를 타고 싶어 하고 어떤 상황에서 이 차를 선호하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 특정 제품이나 모델에서 어떻게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적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무엇을 조회한다, 찾는다, 비교한다, 산다 이런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특정 브랜드에 대해서 선호하는 분위기, 상황 이것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때 고객 가치 사슬을 알게 되고 여기서 새로운 기회를 찾을 그런 동기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요기 단계가 이제 1단계고요. 2단계에서는 방금 찾은 고객 가치 사슬을 가치 유형별로 분류해 보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수업 때 살펴봤던 가치 유형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가 가치 창출하는 프로세스, 두 번째는 가치에 대해서 대가를 부과하는 과정, 세 번째는 가치를 잠식하는 것입니다. 가치 창출은 실질적으로 고객한테 가치를 주는 것입니다. 가격 협상한다든지 아니면 자동차를 시운전한다든지 이거는 고객한테 가치를 주는 행위입니다. 그런 가치에 대해서 대가를 받고 하는 것, 그러니까 기브 앤 테이크가 있는 부분이 두 번째입니다.
자동차 금융 보험 판매하기. 그렇죠. 금융이나 보험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계약을 체결하기.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일상적으로 있는 행위들입니다. 근데 가치를 까먹는 행위들이 있습니다. 어 이거는 굳이 안 해도 가치를 주는 것은 아닌데 이 단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프로세스인 거죠. 예를 들면 자동차 매장까지 찾아가기 이런 것들은 실제로 가치 주는 행위는 아닌데 자동차를 사기 위해서는 가야 되는 거예요. 자동차 매장까지 가기 뭐 이런 행동들. 따라서 고객이 구체적 가치 프로세스 커스터머 밸류 체인 상에서 가치 창출하는지 아니 가치에 대해서 대가를 부과하는지 가치 잠식하는지를 가지고 분류를 하는 것입니다. 싱글 디커플링 사업의 예가 있었습니다. 구매자 입장에서 볼 때는 보통 자동차 살 때 할 때는 한 브랜드 차를 가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르노 삼성 자동차다 그러면 그 매장에 가면 그 차밖에 타지 못합니다. 현대자동차 가면 현대자동차밖에 타지 못합니다. 그런데 구매자 입장에서 볼 때는 여러 브랜드를 한 번에 비교해서 시운전해 보고 싶습니다. 물론 온라인 사이트에서 검색은 여러 브랜드를 동시에 해볼 수는 있겠지만 자동차를 시운전해 보는 것은 그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 때 구매자 입장에서 때는 실제로 이런 것을 해보고 싶은 욕구가 있거든요. 그런 욕구가 있다는 것을 파악한 어떤 신규 디커플러가 구매자가 여러 브랜드 차를 한 곳에 모아놓고 시운전을 원한다는 욕구를 발견하고 이 서비스를 제공해 주겠다. 이러면 신규 디커플링 비즈니스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단계는 고객의 가치 사슬은 약한 부분들을 찾는 겁니다. 아주 자세하게 그 고객의 가치 사슬을 찾지 않습니까? 근데 이 중에 장애인, 제약 조건 이런 분들을 찾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찾느냐? 소비자 입장에서 소요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많이 기다려야 된다든가, 시간적 소요가 많다든가, 많이 기다려야 된다든가, 그다음에 불편함이 많을 느끼든가, 아니면 많은 노력이 들어간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변목 형상인데요. 이런 고객의 입장에서 가치 사슬의 약한 부분을 찾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동영상 하나 보고 계속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만요. 남해고속도로 부산 냉정 구간 출근길 정체가 심각합니다. 확장을 했지만 운전자들의 불편이 여전한데요. 이 구조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합니다. 박명선 기자입니다. 아침 7시 반 출근 시간. 남해고속도로 제2지선에서 가락나들목으로 빠지는 구간입니다. 2km가량 늘어선 차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한참을 기다려도 제속도를 내지 못합니다. 서부산 요금소가 김해로 이전하면서 기존 왕복 4차선 도로는 왕복 8차로로 확장됐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가락나들목 구간은 정체 현상이 더욱 심해져 운전자들의 불만은 여전히 심각합니다. 가락에서 지금 톨게이트 못 빠지니까 지금 한 2km 정도 밀리니까 더 불편합니다. 지금 이제 서부산 입구에서 막히는데 지금 가락에서 막히니까 지금 똑같습니다. 지금 옛날에 지금 도로 확장 이후 4개 차로에서 1개 차로로 연결되면서 끼어들기로 인한 정체와 병목 현상이 더욱 심각해진 것입니다. 보통 말 밑에는 이제 2차로부터 막 계속 밀리죠. 그러면 2차선, 4차선 물고 오는 게라 불편이 많지. 특히 부산 신항 방면으로 가는 대형 차량들이 많아 차량 진입 속도가 더디고 정체도 심각합니다. 협소한 램프 나들목이 늘어난 교통량을 수용하지 못하면서 램프 확장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서부산 요금소가 이전한 만큼 기능을 상실한 가락나들목의 통행료 징수를 없애야 한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됩니다. 한 7km 내외의 구간을 이용하면서 그 요금을 1,000원을 낸다는 것은 조금 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방안에 의해서는 가락 IC 인터체인지를 부산 시계 외로 이전하거나 폐쇄하는 것도 한 방편으로 도로 확장으로 단축된 시간을 나들목 정체로 더 소비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KNN 박명선입니다. 예, 자동차에 나들목을 하나 설치했더니 변목 형상이 더 커지는 그런 프로세스를 저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저희가 왜 살펴보냐면요. 전체의 것들 중에 체인으로 볼 수 있고 프로세스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한 곳에 병목 형상이 나타나니까 전체 프로세스가 무너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자동차의 도로에서 살펴본 것인데요. 이게 고객의 프로세스에도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찾는 것.
우리가 도로에서는 변목형상이 나타나는 현상들을 금방 찾을 수 있는데 고객의 프로세스에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곳을 찾는 것이 되게 중요한 3단계의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찾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약한 4단계에서는 그 약한 사슬을 끊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약한 사슬을 끊어내고 새로운 서비스를 대체한다든지 아예 바꿔버린다든지 이런 절차를 거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걸 통해서 무엇을 노리려고 하냐면 소비자가 소요되는 금전, 노력, 시간을 혁신적으로 줄여주는 방안을 제시해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방안을 제시했을 때 5단계 경쟁 기업의 반응을 보고 경쟁 기업이 우리가 이런 액션을 취했을 때 어떤 대응을 할 거라고 예측되는지 이걸 미리 알고 또 다른 대응들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5단계입니다. 5단계 프로세스를 이렇게 그림에 나타내는데 그림에 나타나는 걸 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고객의 가치 사슬을 잘 분석을 하고요. 이 중에 이거를 이제 고객의 가치 사슬 유형을 3가지 유형이죠. 가치를 만드는 것이냐, 아니 가치를 잡아먹기만 하고 이거 굳이 없어야 되는 가치인데 프로세스인데 있는 부분이냐, 아니면 가치에 대해서 기브 앤 테이크 시도 대가를 지불하는 부분들이 있느냐, 이 3가지를 살펴보고요. 이 3가지 중에 가장 약한 연결고리가 되는 부분들을 찾아냅니다. 이게 3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전문화 힘을 더 가동시켜서 이 약한 고리를 끊어내서 목적은 고객의 금전, 시간, 노력, 비용을 줄이는 액션들을 취합니다. 이걸 한 다음에는 이 경쟁사가 어떤 액션을 취하는지 또 모니터링 한 다음에 미리미리 대응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디커플링은 이런 5단계의 프로세스를 거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매장 임대 서비스, 부동산에 관련된 매장 임대 서비스를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타겟 세그먼트의 고객 가치 사슬을 파악한다고 말씀드렸죠. 이때 어떻게 하냐면 판매할 상품을 매입하고, 이제 매장 임대 서비스입니다. 판매할 상품을 매입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판매 공간에 소유한 데다가 점포 매입 또는 임대를 거쳐서 판매 공간을 확보합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이 상품을 진열합니다. 그래서 상품을 판매합니다. 그냥 보통 소매상들이 그 매장을 얻어서 판매한 프로세스가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상품을 준비하고 그다음에 공간 확보하고 상품을 진열하고 판매하는 이 프로세스를 갖고 있는데, 이 중에 고객 가치 사슬을 가치 유형별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가치 주는 것은 소비자 입장에서 가치를 주는 부분이 상품을 진열하고 상품을 봐야 되니까요. 상품을 판매하고, 이거는 고객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가치를 주는 가치 창출 부분입니다. 근데 대가를 주고 우리가 가치를 주는 부분은 이겁니다. 판매 공간을 확보한다든지, 이것은 기브 앤 테이크 식으로 돈을 주고 그다음에 공간을 확보하고 이런 부분들입니다. 3단계 고객 가치 사슬 중 약한 부분을 찾아보니까 뭐냐면 판매 공간을 소유하고 상품을 진열한 사이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로 상품 공간을 매입을 하든 임대하든 이게 돈이 많이 든다는 사실을 알게 되겠고, 그 공간을 임대해서 상품을 진열할 때는 많은 비용, 구하기도 어려운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연구를 해보니까 많은 기존에, 그러니까 새로운 매장을 점포를 임대하거나 매입하지 말고 기존의 그 소매상들 중에서도 공간이 유휴 공간이 남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 유휴 공간으로 인해서 더 활용도가 떨어지는 매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 소매상들한테 찾아가서 이 비어 있는 공간에다가 상품을 전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냐고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 상점에 사용하지 않은 공간을 다른 소매상한테 대여하는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생각해 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신규 비즈니스입니다. 그러니까 재임대를 하는 거죠. 약한 연결고리를 찾아내서 그걸 분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랬더니 이제 경쟁 기업의 반응이 예측됩니다. 이러니까 새로운 비즈니스가 한 매장에 2개 사업장이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방지하려고 재임대 금지 계약을 맺는다든지 이렇게 자꾸 신규 비즈니스를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예상이 되더라라는 것들을 파악해 본다는 것입니다. 이게 디커플링 5단계의 샘플 예제였습니다. 자, 그럼 벤처 투자자 입장에서부터 어떤 디커플러를 선호하는지 실제 시장 가치를 조사해 봤습니다. 가치 창출형 디커플링, 그다음에 가치에 대한 대가 부과형 디커플링, 세 번째 가치 잠식형 디커플링인데, 실제 그 기업 가치를 볼 때 가장 큰 가치를 주는 것이
역시 가치를 만들어내는 디커플링을 할 때 가장 시장 가치가 높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스카이프입니다. 스카이프는 온라인을 기반으로 통신하는 서비스지 않습니까? 기존의 전통적인 그런 음성 통신망을 쓴 것이 아니라 인터넷망을 사용합니다. 이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서 고객을 뺏어오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죠. 그래서 가치를 창출해내는 디커플링 형태입니다. 바이버도 이와 비슷하게 모바일 VoIP 현상, 메시지 현상 서비스인데 이것도 기존의 전통적인 통신 사업자한테 고객을 뺏어왔습니다. 이거는 새로운 종류의 통신 서비스를 제공해 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가능하도록 했던 것이죠. 두 번째는 트위치 같은 우리 방금 전에 살펴봤던 사례이죠. 이것도 새로운 기존에 이런 행동을 하고 있었지만 이런 서비스가 없었던 걸 이용해서 가치를 만들어내는 전형적인 가치 창출형 디커플링입니다. 2단계입니다. 두 번째 순위죠. 가치에 대해서 대가를 부과하고 하는 디커플링 방식입니다. 첫 번째 대표적으로 드롭박스가 있겠죠. 드롭박스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를 저장하고 거기다가 이제 대가를 받는 형태의 드롭박스입니다. 두 번째 스포티파이가 있습니다. 스포티파이는 디지털 음원을 제공해주는 서비스를 받고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음원을 이용하는 대신 돈을 받고 드롭박스도 저장하는 대신 돈을 받고 있는 스타일입니다. 진가 소셜미디어 기반 게임 서비스 이용하고 사용료를 내고 제 스마트 전용기를 검색하고 예약하는 예약 서비스를 제공해 대신 돈을 받는 이런 가치에 대해서 대가를 부과하는 스타일이 두 번째로 우선순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가치가 두 번째로 낮았다는 얘기죠. 세 번째로 가장 효과가 낮았던 부분은 그 3순위입니다. 가치 잠식 디커플링인데요. 렌트 더 런웨이라는 서비스 같은 디자이너 의류 온라인 대여 서비스인데 달러 세이브 박스 이것도 기존의 프로세스를 그냥 구매하는데 새로운 신규 서비스가 다른 게 아니라 그냥 판매만 대행한다든지 빌려만 준다든지 이렇게 그러니까 기존의 고객들이 하는 행동들을 온라인화 뭐 이 정도의 가치 잠식한 디커플링 스타일이었습니다. 따라서 보면 왜 가치 잠식 디커플링이 이게 시장 가치가 상대적으로 적었냐면 시장 잠재력이 한계가 있고 다른 기업이 쉽게 모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배달의 민족은 가치 잠식형 디커플링입니다. 상승 한계가 있죠. 왜냐하면 소비자들이 소위 말하는 소매상들을 사용한다는 그 범위 내가 있고 그다음에 다른 기업이 쉽게 모방이 가능하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반면에 가치 창출형 디커플링은 상대적으로 높은 가치를 인정받은 거가 뭐냐면 기존의 기업으로부터 고객을 빼앗는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치가 있고요. 성장 잠재력이 매우 컸고 그다음에 사업 모델을 복사하기 어렵기 때문에 벤처 투자자는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디커플링을 선호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은 4장에 대한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